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심리코치 데이먼입니다. 오늘은 집착하는 남자와의 연애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뒷부분에는 어떻게 좀 현명하게 해결해야 될까? 이 남자가 원하는 건 정말 원하는 건 뭘까?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일단 이 집착한 남자와 만나게 되면 상당히 내 사생활이 없어지게 돼요. 왜냐하면 모든 내 사생활적인 이런 신경 초점이 이 사람의 의심이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서 맞춰줘야 되거든. 내 일상적인 일들에 잘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. 자, 집착이라고 해도 나한테 이런 관심과 헌신을 해주는 남자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헷갈리는 거야. 이게 맞는 건지, 이게 사랑인 건지, 이런 집착과 관심이 맞는 건지. 왜냐, 그 상대방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거든.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, 되게. 또 내가 사랑하기로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또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그 사람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온전히 주는 헌신이라고 하니까 나 또한 헷갈리는 거예요. 하지만 집착과 사랑은 엄연히 매우 틀립니다. 자, 이게 어떻게 틀리냐면 모든 헌신은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지긴 해요. 물론 내가 잘해주면 그 상대방도 잘해준 게 있어야 또 오고 가는 게 있겠죠. 하지만 이 집착하는 분들이 가진 헌신은 암묵적인 대가를 가지고 있다. 뭐냐, 이 뒤에 수식어가 붙는다. 야, 내가 이렇게 해주면 너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이 정도 하면 넌 이 정도는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이것도 몰라줘? 그래서 이런 암묵적인 대가가 들어있다. 뭐냐, 이 말을 해석해보면 이미 이 받기를 생각하고 주는 거예요. 온전히 주는 게 아니라고. 온전히 줄 수가 없다고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뢰감이 매우 떨어지거든. 이 남자가 도대체 왜 이런 불신감과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. 자, 대부분 어렸을 때 형성돼요. 이런 가정에서의 불화,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시집을 몇 번 나갔다든지, 그러니까 부모님이 또 이혼을 했다든지, 뭐 이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때 느꼈던 이 사고 습관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. 그리고 이게 패턴화되고 습관화가 돼요. 처음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이 미약한 시절 때 내가 처음 마주한 여성이 엄마잖아. 그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부재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여성한테 신뢰감을 잘 못 느끼게 세팅이 돼요, 사고가. 또 두 번째로 이 성인이 돼서 여자가 이런 신뢰감을 주지 못한 큰 트라우마가 생겼거나. 근데 하지만 어렸을 때 대부분 고착화 된 경우가 많다. 이제 그 집착남들이 하는 변명이 있는데 내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래.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변명들을 많이 합니다. 그래, 실제로는 어렸을 때 형성됐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런데 웃긴 거는 그런 집착하는 분들도 자기가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. 아는 분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내심 내가 이렇게 집착을 해서 연애가 빠그러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집착을 해서 내가 손해볼 게 많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고 패턴을 멈출 수가 없는 거야.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.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감이랑 이런 의심들이 올라오거든. 그리고 표출하기 싫은데도 표출했을 때 내가 얼마나 여유가 없고 찌질해지는지 말이야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멈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엄청난 자제력을 가지지 않은 이상. 그래서 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불신감을 투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러니까 내 안의 것을 투영해서 본다고. 자기가 그렇다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야, 네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잖아. 네가 나를 걱정하게 만들었잖아. 너 왜 거짓말 쳐? 그렇게 계속 추궁을 받다 보니 나도 마음이 급해져서 있는 말 없는 말 지어내게 되고, 그러다 보니 그게 거짓말이 되는 거고, 그러다 보니 나는 거짓말한 년이 되는 거고, 그 남자는 역시 내가 맞았어. 너는 의심할 만한 행동을 했어. 자, 그래도 이 집착남과 아직도 연애 중이라면 뭐 어떻게든 해결 방법이 좀 필요하겠죠. 그 전에 하나 알려드릴 게 있어요. 일단 진짜 정말 쉽게 안 바뀌어요. 그 남자 고치려고 하지 마라. 고쳐진 놈을 만나라. 관계를 통해서 정말 깨닫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계속 만날 거면 정말 독하게 그 사람의 불신감을 해결해줄 마음으로 만나야 된다. 정말 마음의 준비 잘해야 한다. 근데 관계라는 게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이어지는 거지, 너만 좋아서 이어지는 게 관계냐. 만약에 만날 이유가 있다면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내가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나한테 정말 줄 수 있는 게 크나큰 사람이라거나 이런 동기가 있어야 내가 그 사람의 불신감을 이겨줄 동기가 생기겠죠. 정말 계속 만나려면 독하게 마음 먹고 만나야 되고, 그 독하게 마음을 먹는 거는 뭐냐, 정말 그 사람의 불신을 다 받아줄 마음이 있어야 돼요. 혹여나 다시 그 사람이 의심이나 불신감을 가지게 된다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얘기 좀 해줘. 그래서 어떤데 하면서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들어주세요. 그걸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.
부정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나를 이상한 놈 취급한다고 생각을 해서 더 발끈할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대화는 또 싸움으로 마무리 짓게 되고, 결국 그 사람의 불신감도 회복하지 못하고, 나 또한 이 연애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얻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상대 연인이 집착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과 만나고 싶다면 끊임없이 신뢰감을 줘야 한다. 자,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, 또 궁금한 연애 질문이나 연애 심리에 관련된 질문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.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.